서울 중랑구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하고 SUV 차량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쪽에 과실이 있을지 한번 따져보죠.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직진할 거라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뭐야 소리가 들린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뭐야 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차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조차 조차 얼마나 빠르서 튀겨갖고.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였네요. 보니까 사람도 다친 것 같고. 뭐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8일 오전 11시경이고 교차로에서 이제 사설 구급차와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량이 이제 충돌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운전자 2명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나 이 지나가는 70대 행인이 이 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친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굉장히 사고 당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사설 구급차의 과속,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지금 질주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과실과 보상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설 구급차에 응급 환자는 타고 있지 않은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응급 환자도 없이 그러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간 걸까요? 뭐 그런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태우기 위해서 뭐 급하게 갔다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현재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이런 사설 구급차들도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가 없고요. 그 이외의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정도의 가속을 하게 된다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 환자 이송 목적이 아니거나 응급 환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이 가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 비율 굉장히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응급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도 위반해서 과실 비율이 굉장히 100% 가깝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뭐 구급차 운전자가 잘못한 건 뭐 확실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왜 연예인들 일정 바쁠 때 사설 구급차 타고선 뭐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어디 뭐 이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에 이제 잘못 악용되는 구급차 사례들도 있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이렇게 달려가는 구급차를 뭐 경찰이 중간에 세워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악용해서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서 처벌받은 전례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예 응급의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 외로 그렇게 이제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과실 비율이나 책임 여하를 따지는데 실제 목적대로 그리고 정말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서 운행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일반 자동차들이 오히려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부분 때문에 과실 비율이 일반 차량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응급 환자 목적도 아닌데 그냥 가속을 하다 그냥 교통법규 위반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구급차가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다. 현재 이 사설 구급차 20대 운전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지금 인사사고가 크게 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런 양식 없는 구급차 운전자들은 참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급차라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신뢰도, 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또 오지도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사이렌 소리 울려도 그거를 최대한 이제 이 차들이 좀 협조를 해주고 길을 터주고 해줘야 되는데, 저거 응급 환자 탄 거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해 나가야 될까요?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진짜 응급환자 어르신이 탔는데 응급환자 안 탔으니까 교통사고 처리 먼저 하고 가라 하다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실제 목적이 아니고 악용을 하는 차량 때문에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응급환자들이 막혀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예방적인 어떤 조치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발됐을 때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구급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선제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많이 교통이 막혀도 구급차가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비켜주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신뢰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사건으로 좀 되돌아가세요. 이 70대 보행자가 이제 다쳤잖아요. 근데 이 운전자 태도도 문제가 되고 지금 또 지금 다친 보행자의 그 치료비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기도 사고를 입어서 다쳤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설구급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 처리가 지금 좀 난망하고 피해 배상 문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피해자 측에 수천만 원의 어떤 치료비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보상책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굉장히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차량을 운영하면서도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부분이 좀 의아할 정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선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이나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중하게 다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혹여라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치사의 책임까지 물릴 수 있는 만큼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고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이게 그래도 응급차 어쨌든 그 정부의 당국이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이 차는 굉장히 위급한 비상 상황 시에 빠르게 달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 보험조차 제대로 들어놓지 않고 운행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험에 대한 미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일반 피해자들이 지금 구급차에 피해를 입고 제대로 보험 처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설 구급차나 일반 구급차 같은 경우 응급 차량에 한해서는 이 보험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운행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책임보험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인사사고에 있어서 철저하게 최소한의 보험을 들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친 70대 고령의 피해자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일단 현재 장시간 의식불명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빨리 쾌차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만큼 또 쾌차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굉장히 반성 어린 태도, 사과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해주는 태도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손종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